모든 신호에 반도체나 또는 컴퓨터에서 또는 또 TV 안에서 신호의 입출력 방식, 모든 이렇게 기기 안에서 신호의 입출력을 정보를 수없이 사진 한 장이다 또는 동영상이 됐을 때 그것을 100만 개나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다 통신선이 많은 거죠. 정보 입출력선이 많아 가지고 정보 입출력선이 많은 회사별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은 자유죠. 통신선의 숫자를 그래서 많아 가지고 그걸 동시에 쪼개 갖고 잘게 저장하는 이런 저장할 때는 여러 군데 저장을 하는 거겠죠. 동서남북 가령 이만한 이렇게 사각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없이 잘게 쪼가고 원하는 곳에 잘게 쪼개서 이렇게 동시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의 반도체다 그러면 저장 장치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수많은 통신선을 통해서 동시에 잘게 쪼개서 순식간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팔 하나하나는 어디인가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장소에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원하면 같은 장소에 저장을 해도 되나 대신 정보에 있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도로가 많은 자동차가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되면 정보가 입출력이나 저장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군데로 동시에 널널한 장소에 모든 하나의 어떤 장소에 동서남북을 통해 동시에 자동차가 입장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저장이 되거나 입출력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장소, 하나의 통로만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빨리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반도체에서 정보 입출력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반도체 저장 장치,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TV나 가전, 그다음 군사무기, 그다음에 모든 기판 이런 기판에 있어서 정보 입출력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해낸 획기적인 방식으로서 한 군데에다 저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저장 장소다 그러면 통신회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통신회선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도로 수많은 정보를 갖다 100만 개단은 잘게 쪼갰어도 통신선 자체가 하나면 그걸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도로라 그러면은 도로를 100군데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100군데나 수십 군데 동시에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저장이 되거나 정보가 입출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 입출력할 때 이런 통신선 도로라 그러면 통신선 도로를 숫자를 입력과 출력이 있어서 많이 났을 때 그래서 빨리 저장이 될 수 있는 제 방식인가요? 그것은 독특한 방식인가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보를 잘게 쪼갠다 것을 통신선 도로의 숫자를 많이 늘린다. 그래서 동시에 한 군데만 저장할 필요가 없다. 사방됐다 분산해서 저장을 암호 저장도 되고 이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 입출력, 신호 입출력 또는 컴퓨터에 있어서 모든 신호에 있어서 컴퓨터에 반도체 아니더라도 이렇게 통신선을 많이 해가지고 빠르게 신호를 처리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휴대폰, 스마트폰이든 휴대폰에 있어서 정보 저장을 이런 식으로 정보 입출력 과정 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형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획기적인 정보 입출력 방식입니다. 저장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이게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신호를 동시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동시 저장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신호를 전체를 사각으로 하나를 이렇게 4분의 1로 등분했을 때
이 작은 부분도 4분의 1 등분하고 또 작은 부분 4분의 1 등분해서 이 안에 여기서 보이는 통신회선 말고 통신회선 숫자를 이 안에서조차도 차등화해서 다른 데와 차등화해서 많은 통신회선의 숫자를 둘 수 있는가, 반도체 회로를 그려 놓을 수 있는가라는 걸 했을 때 통신 도로죠 일종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없이 차등화해서 통신선의 도로를 차등화해서 안에 들어가는 방식, 이것을 4분의 1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없이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전장장치, 반도체나 반도체 전장장치가 됐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통신선의 도로를 차등해서 이렇게 둬가지고 특정 장소에 정보가 많이 입출력이 됐을 때 거기는 통신 도로를 늘리는 거죠. 통신 회선을 차등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통신 회선을 많이 둬가지고 동시에 빠르게 입출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4분의 1로 놓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잘게 8분의 1이나 16분의 1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것을 각각 구분해서 거기다 각각 통신회선, 통신도로죠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이 안에도 동시 저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뭐 수백만 개로 쪼개듯이 쪼개갖고 이 안에를 동시에 이 큰 구획을 이런 식으로 4분의 1로 나눠도 되고요. 8분의 1로, 16분의 1, 32분의 1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각각 나눠갖고 통신 도로를 만들어서 잘게 쪼개서 동시에 저장을 해버리는 당신, 동시에 정보를 입출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안에도 정보를 이게 좁은 도로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쪼개갖고 동서남북으로 또 동시에 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동서남북 아니더라도 이 네 군데 동시에 저장을, 동시에 이 정보를 입출력한다. 또는 8분의 1이나 16분의 1이나 나눴을 때도 여기도 동시에 통신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동시에 정보를 입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나가는 거죠. 4분의 1로. 그리고 그러면 통신도로가 안에까지 계속 쪼개나감으로써 아주 작은 단위, 심지어는 나노 단위까지도 쪼개가지고 통신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통신도로를 하나가 아니라 열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 정보가 빨리 입출력이 된답니다. 정보가 정체가 되지 않죠. 이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 또는 로봇, 자율주행 로봇과 모든 로봇에 있어서 정보 입출력 방식,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TV 안에서, 또는 가전 안에서, 또는 군사무기에서, 모든 기판 안에서 정보 입출력 방식을 이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십니다. 이거는 또 전기 입출력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전기가 이제 전기의 전력이 강하면 그렇죠. 이게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잘게 전기를 쪼개가지고 흡수하는 전기의 빠른 시간에 전기 입출력 방식일 수도 있어요.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고 전기를 약간 강하게 하면 그냥 전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방식을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수많은 어떤 번개 같은 전기다, 좀 강한 전력을 했을 때 동시에 그걸 몇 군데로 쪼개버립니다. 또는 수십 군데로 수백이나 동시에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서브를 밑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서브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서브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피라미드 구조하고 좀 비슷하네. 서브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를 잘게 쪼개버립니다. 전기를 쪼개가지고 저장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꺼낼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좌표 방식으로 정보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 어떤 저장 장치 정보를 갖다 특정 장소에 내가 이렇게 저장을 했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를 전 세계를 이제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각각의 좌표로 만들고 그것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상층부는 1cm 단위로 가로 세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또 밑에 지하층은 역시 1cm 단위로 해서 숫자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방식으로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합니다. 우주에 딱 굴고 놓는 거 아니니까
프로그램상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일단 상대방 전파를 갖다가 적기다 그러면 전파를 여러 군데 쏴서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 각도를 따라서 쏴가지고 예상 도달되는 전파를 미리 쏴서 그 전파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봐서 이 비행체의 속도와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 지점을 미리 요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다른 모든 사물을 볼 때 한 군데만 전파를 보는 게 아니라 사방대 전파를 뿌려가지고 동시에 사물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이 좌표 방식으로 하나의 공간이다 그러면 호텔이나 또는 공장이나 이렇게 또는 거리에서도 기존의 좌표 방식이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해가지고 있어서 그 좌표 방식을 따라 회피 기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거나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것도 비행체가 움직이거나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이루어지고 맵 지도 이런 것들 좌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상하수도를 어디다 매설했는지 가스관을 어디다 매설했는지 또 상하수도 관 안에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짜가지고 그 안에서 누순한 지점을 정확히 찾거나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인식해서 그 부분만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어떤 TV 가전제품 안에서도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그 내부를 파악을 해서 어디가 발열이 일어나는지 어디가 신호가 이상 신호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 같은데도 통신 회사 같은데도 신호 이상 지역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찾아서 특정 부분의 지역과 또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 그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A사 레이더도 다 모든 군사 무기도 앞으로 이런 좌표 방식 기존의 GPS를 대신에 저걸 좌표 방식으로 하고 기기 내 컴퓨터라는 휴대폰 기기 내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모든 정보 모든 제품 구성을 좌표 방식으로 구성해서 발열 이상이 일어나는 것, 신호가 정확한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특정 지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좌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GPS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앞으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도 로봇도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고 정보 입출력에 있어서도 이게 통신선이 10개다 그러면 그죠 하나의 통신선만을 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 통신선을 마치 사다리 타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통신선이 그동안에 이렇게 있다면 이 한 줄로만 움직여야 되지만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이리 갔다가 이 통신선 탔다 이 통신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유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통 정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골목을 타고 사람은 골목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의 도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이다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이쪽 도로 탔다가 이쪽 도로 탔다 이쪽으로 탔다 이렇게 최적의 경로로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휴대폰 안에서도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다리 타기 하는 거죠. 이쪽 도로 탔다 저쪽 도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움직이는 이런 정보 입출력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의 저장 같은 것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좌표 방식으로 저장하고 정보가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입력 출력하는 게 대단히 혼선이 사라지게 되고 대단히 간결해지죠. 대단히 간결해지고 정확해지고 정확도가 뛰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 입출력을 하니까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분산이 되거나 잘 저장이 되게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빨라지겠죠.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전기의 저장이다. 그러면 전기의 저장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이제 개념들을 설명했죠. 큰 전기를 할지라도 동시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나 여러 군데를 동시에 신호를 잘게 쪼개듯이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 서브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기를 흡수하는 이런 구조의 기술을 가졌다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빨리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는 거고 전기를 강하게 하면 그냥 전기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 서브 구조로 전기를 잘게 쪼개서 전기를 빨리 흡수해서 저장 입출력하면 이것은 제 방식이다. 그것이 어떤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취하더라도 원리가 같다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현재 있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8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의 격벽 처리를 해주고요. 격벽 처리를 해서 겨울에도 도움이 돼요. 겨울 같은 데도 추위에 이렇게 민감해서 자동차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약간 훈풍을 좀 불어가지고 냉각 시스템은 봤지만 훈풍을 바로 불어준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YTN 어떤 회사에서 제 기술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기술을 때는 소송 같은 거 안 걸리고 그래서 저한테 상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배터리에다 훈풍 불겠습니까? 따뜻한 바람을 부는 그런 기술 구조는 전 세계에 저밖에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있어도 자동차에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미친놈은 없는 거죠. 그래서 YTN은 대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누가 주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필 대기술이 거기서 다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뭔가 보고 있다는 거. 내가 페이스북에 이제 국정원도 광고를 하고 방산업체 하나도 광고를 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광고를 하던데 페이스북 개인으로서는 최대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 세계 해외 회원들이 많고요. 광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페이스북, 유튜브 거기다 유튜브 주소도 써놨고요. 관련된 기술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의 저장 입출력을 말했을 때 전기차 배터리를 이렇게 8개를 물리적으로 보내서 각각 격벽 처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발열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차단시키고 산소까지 차단을 시켜서 배터리를 폭발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겨울 같은 여름에는 그냥 냉각 장치로 해서 냉각풍을 불어서 차갑게 해주거나 기타 다른 냉각 방식을 통해서 냉각하고 겨울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거로 훈풍을 좀 불어서 따뜻한 바람을 좀 불어서 배터리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제 기술을 모방해서 하시면은 제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는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YTN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저는 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고 플라스틱 창문을 유리문 바깥에 덧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이게 고아모치하다 그러나 이런 여기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 기술이 만약에 맞다면 이거 호환모치로 가는 거죠. 이걸 보고 버젓이 이렇게 그런 기술들을 내놓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ITN 보도에서 나온 제가 계속 이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그래서 다 제 기술이 왕창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제 기술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거든요.
전기차 배터리를 8개로 나누고,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8개면 8개가 되겠죠. 그죠? 조이스가 이렇게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오면, 전기기 쪽으로 손을 등 오면 동시에 8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전기를.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그러면 전기를 쪼개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쪼개는 거겠죠. 쪼개갖고 각각 충전합니다. 이 부분을 각각 4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16분의 1을 잘게 쪼개갖고 동시에, 아까 전에 정보 입출력 방식으로 이걸 전기를 쪼개서 동시에 충전을 한다면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까요?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정보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반도체를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거나 잘게 쪼개가지고 동시에 정보를 입출력 하듯이 전기를 잘게 쪼개서 사방대 동시에 정보를, 정보 통신선에는 통신 도로가 많아야 되는 거고, 전기를 갖다 저장할 때는 전기 저장, 그렇죠, 전기가 입출력하는 그런 선이 많아야 되겠죠. 전기 입출력 도로가 많아야 되겠죠. 선이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8분의 1로 쪼개는데, 이거를 다시 4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16분의 1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하기 4분의 1로 쪼갰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전기차 배터리가 4분의 1로 쪼갰으므로 여기는 이 각각의 이 4분의 1의 각 구역 안에는 각각의 전기선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 방식의 전기의 저장과 입출력 방식에는 전기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게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아까 통신 약하게,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는 거고, 전기를 강하게 하면 그냥 전기로 쓸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통신하고 전기 입출력 방식하고 원리는 또 잘게 쪼개서 순식간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또는 입출력합니다. 전기를 입출력하거나 통신 정보를 입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쪼개서 들어가는 기술은 휴대폰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 모든 이렇게 정보 입출력 방식은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전기 입출력 방식에 있어서도 아마 전원 공급기에서도 아마 이 방식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에다가 그럼 4분의 1로 쪼개. 그러면 각각의 이 4분의 1 지역에 각각의 전기선이 있어야 됩니까? 한 군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4분의 1이니까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들어가면 빠르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들어가면 빠르죠. 그래서 정보의 입출력에 있어서도 다 통신선, 다 통신도로, 정보를 입출력하는 통신도로가 많아지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견해고요. 이것이 제가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신선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전기를 저장 요청할 때도 4분의 1로 쪼개서 여기다 각각의 전기선을 많이 만들면 빠르게 정보과 전기를 쪼개서 빨리 입력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잘게 쪼갠 이 부분도 다시 4분의 1로 쪼갤 수 있을까요? 이 안에도 4분의 1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작은 지역도 또 다시 4분의 1로 쪼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선, 세부 통신선, 이것은 큰 도로다 그러면 큰 통신선, 큰 전기 입출력 입출력 도로, 작은 세부 입출력 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얘기를 하면 반도체 나노 구조로도 이제 통신선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거나 또는 전기로 전기 입출력, 반도체 회로에 있어서 통신선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전기 입출력 방식으로 사용하든가, 이거를 그렇죠. 통신 도로가 많아져야 되고, 전기로 하면 전기의 입출력 도로가 많아져야 되는. 저는 이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래야지 정보나 전기가 잘게 쪼개져 갖고 빨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안정성 있게 되고, 또 그것은 이제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원하는 곳에 저장을 특정 지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전기를 입출력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치면 제가 초반에
이렇게 해서 전기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기를 번개 같은 큰 전기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수십 군데나 몇 군데로 이렇게 잘게 전기를 쪼개서 밑에 서브 구조, 밑에 서브에서 받쳐주는 구조죠. 이런 전기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입출력하는 전기 도로가 밑에 서브 구조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빨리 전기를 쪼개는 방식이 되어서 전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큰 전기도 흡수할 수 있고 휴대폰 안에서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컴퓨터 그다음에 모든 방식의 전기 입출력, 반도체 저장, 반도체 전기 입출력 방식에도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쪼개는 거, 잘게 쪼개갖고 빠르게 흡수하는 거, 빠르게 저장하는 이런 빠르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이제 배터리에 전기를 주장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전기를 뽑았을 수 있고 이 배터리에서 뽑았을 특정 지어서 뽑았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전기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잘게 뽑았을 때 특정 지어서 전기 배터리 안에서도 특정 장소에서만 내가 전기를 뽑아 쓰고 싶다. 약간 전기가 널널한 곳이다. 그럼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기의 저장과 입출력 방식도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가령 뭐게 이론적으로 이게 이런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안에서도 소 배터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배터리 안에도 100개가 들어있다. 그럼 100개 중에 어떤 특정 지어서 하나의 배터리를 이 배터리 겉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내부 안에는 100개 배터리가 소형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는 1000개의 배터리가 있다. 그 특정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느냐, 특정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입출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해서 특정 배터리 번호를 매겨가지고 전기를 입출력할 수 있느냐,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좌표로 표시하고 숫자로 표시합니다. 1cm 단위로 성공으로 올리고 그것도 가로, 세로, 좌표 표시, 숫자 표시가 되고 밑으로도 가로, 세로 나누고 좌표, 숫자 표시를 합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 공간, 인공위성도 가능하고요. 뭐 하늘에 딱 줄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에도 가능하고 화성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촬영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촬영도 앞으로 지금도 이제 촬영도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동영상도 그러면 프레임 CCTV 같은 것도 앞으로 좌표 방식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가로 세로를 쪼개기만 하면 되니까요. 가로 세로 높이를 쪼개서 좌표로 표시하면 정확하게 그 지점만을 다시 확대해서 그쪽 지점만을 집중해서 볼 수 있고요. 좌표 방식으로 사람을 표시를 하면은 사람의 어떤 면적 같은 거 그래서 체중까지도 정확히 계산이 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얼굴에 뭐 이렇게 특징 지어가지고 얼굴에 어떤 그렇죠 얼굴의 어떤 모양과 형태까지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앞으로는 CCTV가 하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좌표 방식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좌표 방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거나 이런 기술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대공 감식 같은 것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A사 레이더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하고 A사 레이더 전파를 쏠 때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특정 동서남북 각도를 따라서 정확한 지점에 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 적기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그것을 좀 더 세밀화시켜서 정확한 지점에 쏘면은 전파가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좌표 방식이 이제 A사 레이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방식인데 이게 제 방식이 이제 병렬 구조를 다시 설명할게요. 전기차로 돌아가서 전기차가 있다 그러면 이 전기차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 이거예요. 저장을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뽑았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력을 이제 속도를 높일 때 그동안에 이렇게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변속기를 없애버리자의 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속기 없애면 뭐 헬리콥터나 뭐 선풍기 같은 데도 기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방식을 없애버리고 전기선의 굵기, 로봇, 자율주행 로봇 같은데도 이렇게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 차등해서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전기선의 굵기를 통해서 하거나 하나의 구리선이다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전기 피복선이다 그러면 그 안에 구리들이 들어가 있죠. 구리선들이다. 구리선의 결정이 구리선을 어떤 데는 10개, 어떤 데는 20개, 어떤 데는 5개, 어떤 데는 2개 이렇게 구리선을 따라서 전기를 양을 결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다. 이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따르면 전원 공급기가 되겠죠. 전원 공급기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한전 같은 데서도 이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각각 구분해서 보낼 수 있거나 전기 어떤 그 신호를 전기 신호를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원 피복선 안에 구리선 동일한 두께다 했을 때 구리선의 숫자가 10개냐 5개냐 3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업다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고 낮추고 수 있다는 전기양을 결정하시.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도둑질해서 정확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모터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일단 모터에서 보통 쓰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만 두면은 아주 두꺼운 선을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전원 배터리에서 많이 전기를 뽑아다 써도 발열을 견딜 수 있고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꺼운 전기선을 씁니다. 그 방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두꺼운 전기선을 무식하게 하나의 구리선으로 하셔도 돼요. 됩니다. 되는데 제 이론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도 제 방식이고 이렇게 전력을 차등해서 보낼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걸 통해 전력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가 했을 때 yes, 네,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의 전선 피복안의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는 어떤 데는 8군데 8개로 보는 어떤 3개로 쓰고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그게 구리선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보낸다는 거죠. 질서 있게 뭐 그런 방식의 이제 전원 공급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모터 안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이렇게 가장 강한 전기 배터리에서 전체를 다 갖다 써도 전기를 전원 배터리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 10차선 돌려서 많은 지선에서 작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전체 차량을 질서 있게 수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넓어야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뭐 8차선, 10차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질서 있게 어디서 많이 밀려와도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게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하나의 전기 피복안에 구리선을 숫자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동일한 두께라면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같은 동일한 굵기가 아니고 굵기를 일부러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오토의 구동력을 크게 한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일단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선을 두께를 전기 피복안의 구리선의 두께를 굵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의 구리선도 괜찮지만 동일한 두께다 했을 때 구리선의 숫자를 많이 넣어 가지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이걸 카패시터 그렇죠.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모터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서로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역동적으로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 그것도 제 기술 구조다. 모터에 연구 자석 들어가는 것도 서로 두께를 동일하게 하거나 두께를 서로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해서 연구 자석을 배치해서 파워를 높이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YTN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전기차도 그러면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하나의 배터리 속도가 낮을 때는 하나의 배터리에서만 씁니다. 전원을 갖다 쓰고 속도를 높일 때는 2개나 3개에서 갖다 쓰고 속도를 아주 높일 때는 4개나 5개에서 또는 기상에서 전원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중장비에서도 쓸 수 있고요.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모든 방식은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높일 때는 그냥 많이 갖다 쓰고 속도를 적게 쓸 때는 적게 갖다 쓴다는 거죠. 화목연료로 얘기를 하자면 화목연료의 펠럿 연료를 나무 조각들이죠. 그래서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의 구조입니다. 전기양을 이렇게 통제를 해서 전기양을 많이 쓸 때는 전기양을 많이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많이 갖다 써가지고 전기양을 많이 해서 속도를 높여주고 속도를 줄일 때는 한두 개나 이렇게 몇 개 작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적은 개수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씀으로써 이것을 속도를 그에 맞게끔 연료를 이렇게 적게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기술 구조가 있는데 전세 숫자 언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국제 언어로서 이렇게 컴퓨터 언어도 되고요. 컴퓨터와 사람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 세계에서 공통되게 4,600 공통되게 쓸 수 있습니까? 국제 언어로서 말했을 때 공통되게 4688번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컴퓨터는 이걸 4688번을 전 세계 언어가 200개라도 주요 언어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몇십 개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동일하게 인식을 해서 번역도 쉬워요. 번역 어디 가십니까 해도 6678번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인식을 그럼 이게 그 숫자로서 전 세계 언어를 통일하는 게 아닙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통일인 거죠. 그럼 컴퓨터 언어를 사람은 책자를 갖고 다니거나 휴대폰 안에서 어떤 몇 번을 이렇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번호를 치면은 관광객이 어디를 갔다 동일하게 그 번호를 치면 국제 언어로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 휴대폰 자동 번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번역이 좀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제 언어로서 어떤 숫자를 협약을 통해서 또는 구글이나 이런 지배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지배사업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숫자를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을 국제적인 언어로서 숫자로서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숫자가 국제 언어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동시에 컴퓨터 언어가 되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이게 알려지는 게 원하는 똑같이 이제 어떤 단어가 4768번이라고 합시다. 어떤 특정 단어가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이걸 다른 의미로 쓰고 싶다 그러면 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호적인 저장이 있어서 국제적 구약했든 말든 간에 우리는 4688번이다 그러면 그걸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그거는 어디로 가십니까가 아니고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고 공격하라는 그런 어택 명령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것도 숫자를 의미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국제 언어로 통일을 해놓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번역하는 문제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문서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그렇죠. 그 장소도 저장하는 이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고 숫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숫자 방식에 있어서는 4688번이다 그러지만 또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특수부호를 통해서 또 그것을 또 다시 그것을 수많은 그 숫자를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해도 되고요. 다시 1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1이니까 두 숫자가 또 무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1이면 또 무한대 다시 1이면 그러면 무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무한히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다른 응용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관광객도 어디를 가거나 이 숫자를 갖다 공통어를 치면 자동 번역해서 얘기를 나오고요. 그래서 국제 언어가 이게 숫자로 통일되거나 컴퓨터 언어하고 인간의 언어가 이게 동일해지는 그러니까 인간도 숫자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숫자로 이렇게 번역이 돼도 되고요.
숫자를 치면은 자동 번역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스마트폰이 이렇게 컴퓨터도 자동 이것을 인간의 언어처럼 동일하게 숫자로서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번역이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진다는 거 정확해지고 전 세계 200개 언어를 언제 학습합니까 이 아이가 그 방식보다 이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숫자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입출력 저장하거나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것을 번역도 잘 되게 컴퓨터 언어로 만들거나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굉장히 아이디어가 단순하죠. 좌표 방식도 그렇고요. 단순한데 팬티 하나에 딱 구멍 뚫어가지고 전 세계 특화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방식들입니다. 제 기술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엄청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기술을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허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이고 놀랍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돈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